제24차 윤창중 정치학교가 대구에서 개최됩니다. 7월 27일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9시까지 장소는 대구 동구 복무동 이시아폴리스 내 섬유박물관 대구은행 건물 2층입니다. 보수 우파 대혁명에 깃발을 올리자 무료 입장입니다. 걸어 오실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오십시오. 스페셜 게스트는 강용석 변호사, 김세희 전 MBC 기자, 보수 우파 스님이신 성호 스님, 이봉규 정치학 박사, 문의 전화는 010-8881-4649입니다. 윤칼세 TV는 대구 본사 이전을 계기로 구독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도서 구입으로 운영됩니다. 신간 깃발이 나왔습니다.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그리고 깃발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010-8881-4649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이봉규 TV하고 가로세로 연구소 TV 각각 생방송으로 출연을 하고 어젯밤에 다시 대구로 왔습니다. 여기는 대구 지하철 1호선 방촌역 4번 출구에 있는 윤칼세 TV 대구 본사입니다. 자, 오늘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일본 아베 총리가 경제 보복 조치를 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청와대 들어가서 문재인과 5당 대표 6명이 참석하는 회담에 참가하겠다. 조건 없다. 무조건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과 5당 대표 그 청와대 회동에 참가하겠다는 제안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 제안을 한 배경을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이라는 이 손학규가 대표로 있는 바른미래당, 또 정동영이가 당대표로 있는 평화민주당, 그리고 심상정이가 최근에 당대표가 된 정의당, 그들이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악랄한 정치 집단인가를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표가 과소평가했거나 아니면은 내가 저들을 속일 수 있다, 속여 먹을 수 있다, 또는 내 페이스대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과신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너무 잘못된 제안이다.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면 문재인과 나머지 4명의 당대표, 그러니까 황교안 대 저들 세력이 1대5 구도가 되는데 과연 황교안 대표가 1대5 구도를 견뎌낼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과연 이제 정치를 한 4, 5개월 한 지난 2월 27일 당대표가 됐죠. 지금 한 5개월 정도 되는데 5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과연 황교안 대표가 1대5의 그 악랄한 그 저들의 그 정치 공세를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누가 황교안 대표를 편들어 줄 것인가? 손학규가 들어준다? 문재인이가 들어준다? 아, 대단한 결심을 하였습니다. 아베 총리, 일본의 그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말 국가 이익과 외교 앞에서는 정말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황교안 대표의 편을 들어줄 것인가?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이죠. 그건 그야말로 상상 임신에 불과한 겁니다. 청와대가 무슨 반응을 보였습니까? 국회가 의제와 날짜를 합의해서 오면은 청와대가 검토해 보겠다. 완전히 배짱을 부리고 있잖아요. 문재인으로서는 제1야당인 황교안의 그 협력이 절대로 필요한 상황인데 황교안이가 스스로 자 조건 없이 오겠다 하니까 청와대가 배짱을 부리고 있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그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황교안은 백태클 그러니까 이 축구 경기할 때 뒤에서 다리 거는 거 백태클의 선봉장이 아니길 간곡히 요청한다. 이렇게 지금 완전 역공을 가하는 이 국면이 됐어요. 그리고 이해찬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내가 제안한 거다.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완전히 지금 데리고 노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데리고 노는 구조가 왜 나왔느냐? 황교안 대표는 지금 뭐냐면 이 아베가 대한민국을 겨냥해 가지고 경제 공세를 하는 그 진정한 배경에 대해서 지금 철저하지가 못해요. 지금 인식이 잘못된 거죠. 자, 이건 왜 오게 된 거냐? 문재인이가 집권하면서 사사건건 한미일 삼각공조라는 그 전통적인 그 시스템을 완전히 깨고 삼각공조 시스템을 완전히 깨고 일본을 사실상 적으로 간주해오는 정책을 지금까지 펴온 거예요. 위안부 문제도 그렇죠.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문재인이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재미를 본 게 뭐냐?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 가다두는 그것으로 상징할 수 있는 이른바 적폐청산장사. 두 번째, TV만 켜기만 하면 일본 조조되는. 언제부터 자기들이 그야말로 항일 독립운동에 관한 한 완전히 이들의 전유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일본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자, 일본에서 TV만 켜기만 하면 모든 일본 텔레비가 만약에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혐한 프로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대한민국이 이성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TV를 켜보면 허구한 날 독립운동 이야기, 허구한 날 위안부, 허구한 날 강제징용 그 곡소리로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일 감정 장사, 두 번째 김정은 장사 아닙니까? 이 세 번째, 이 세 가지 장사를 지금 하고 해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서 한미 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거 아닙니까? 이 한미 관계의 파탄의 그 틈새를 파고든 게 누구냐? 아베입니다. 아베. 미국이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미국으로서는 지금 아베가 경제 보복을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통보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협의도 했을 겁니다. 심지어는 협의도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문재인이가 청와대 안보실 NSC 그 제2차장 김현종을 보내서 하니까 미국에서 무슨 반응입니까? 한일 관계가 갈등을 빚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딱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일본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다. 뭐냐? 지금 이 상황은 뭐냐? 미국과 일본이 문재인을 길들이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 그겁니다. 핵심이. 이걸 단순한 반일 감정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뭐 일본 제품을 뭐 사지 말자, 불매운동을 버리자, 뭐 일본에 여행 가지 말자.
일본에 언제까지 여행을 안 갈 건데, 언제까지? 그런 맹목적인, 그러니까 무슨 일본과 문제만 생기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 맹목적인 반일 감정 자극하겠다는 거.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의병이 일어난다. 왜 의병이 일어납니까? 문재인이 잘못한 건데 왜 의병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그런 정말 한심한 70년대, 60년대, 80년대 그 저질의 반일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권 담당자인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너무너무 유치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반일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대한민국 국민이 무심해서가 아니라 그런 맹목적인 반일 감정으로는 이런 일이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 정도, 그 정도 알 정도의 민도는 이제 성숙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집권 세력만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집권 세력만.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지금 그런 맹목적인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그 맹목적인 반일 감정에 솔직히 말해서 황교안 대표는 편승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영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해야 될 건 뭐냐? 어떻게 한일 관계를 이렇게 파탄으로 몰고 왔느냐에 대해서 문재인을 포함해가지고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해서 엄청난 정치 공세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우파, 보수 우파, 그리고 이성과 상식이 있고 국제 감각이 있고 외교 감각이 있는 국민과 함께 문재인의 이 대일 외교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건 완전히 나라를 지금 팔아먹고 있다. 오히려 일본에 팔아먹고 있는 이 매국적인 친일적인 이 외교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지금 엄청난 정치 투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황교안이가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은 이걸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은 문재인의 잘못된 반일 이 감정 파리 장사 그리고 한미 관계의 파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다. 문재인 물러가야 된다. 문재인의 외교 안보팀을 전책하려야 된다. 이렇게 피를 튀어야 되는데 황교안은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뭘 따지겠다는 거거든. 뭘. 그러니까 지금 뭐냐? 청와대 배짱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18일 하자. 그래, 날짜 정해 와라. 우리가 일정이 어떤지 자기들이 알아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굴욕, 정말 얼굴이 화끈해가지고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 청와대 회담이 만약에 열리면은 아마 이해찬, 손학규, 정동영, 심상정이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거 지금 이인영이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것이 문재인 정권이 대일 외교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때의 사법농단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완전 책임 전가 아니에요. 지금 두고 보세요. 문재인부터 시작해가지고 황교안한테 그럴 겁니다. 이건 박근혜 정권에 잘못한 겁니다. 이건 자유한국당이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덤태기 씌우고 그냥 누명 덮어 씌우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소위 말한 일본의 각성을 촉구하고 무슨 경제 정책을 빨리 이 경제 보복을 철회하라는 그런 공동 발표문 만들자, 결의안 만들자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들러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권에서 슬슬 나오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이런 제안한 것은 자신이 지금 지지도가 지금 오르지 않고 지금 완전히 이렇게 정치 상태니까 이걸 돌파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꼼수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종편 들어보면 지금 문재인 나팔수들이 나와가지고 황교안 대표 정말 잘했습니다. 잘하긴 잘한 건데 그런데 지금 자신이 지금 안팎으로 몰리니까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집단적 이지매를 할 겁니다. 털털 후덜덜 완전 털어버릴 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황교안 대표의 정치 생명까지도 이건 위협에 이거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 들어가 가지고 무슨 아베 총리를 예컨대 대한민국의 문재인과 5당 대표들이 아베를 조지는 결의안을 발표한다고 해서 아베가 그래 알았어 이거 큰일 났구만 이래가지고 예컨대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처리할 것 같습니까? 그런 웃기지도 않는 생각 무슨 문재인이가 일본이 더 피해를 본다? 일본이? 그리고 미국이 더 피해를 본다? 그러니 미국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 도대체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본이 대한민국을 겨냥해서 경제 보복을 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망하고 LG전자가 망하는 거예요. 왜 일본 경제가 망하고 왜 미국 경제가 망합니까? 오히려 일본 경제와 미국 경제가 반도체 시장을 다 석권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와 일본 경제가 망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황교안 대표가 목숨 걸고 투쟁을 해야죠.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 말도 안 되는 이건 궤변이다. 여기 안보 라인 전부 다 청산해야 된다. 1970년대 80년대 맹목적 주사파들이 지금 대한민국 외교를 이끌어가고 있으니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지 왜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둘러리 서겠다는 겁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 제24차 윤창중 정치학교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국민들은 물론이고 이 좋은 교통망을 이용해서 전국에서 좀 다들 오셔가지고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의 총궐기대회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대구였습니다. 윤칼세 TV는 대구 본사 이전을 계기로 구독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도서 구입으로 운영됩니다. 신간 깃발이 나왔습니다.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그리고 깃발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010-8881-4649로 문의 바랍니다.